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경북 동해안에 내리는 비는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종일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민미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올해 4월 봄 날씨 유난히 변덕스럽습니다. 비를 뿌렸던 먹구름은 점차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5mm 미만의 비가 더 내리다가 아침 시간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아침 경북 동해안은 8도에서 10도, 한낮에는 14도에서 16도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오르겠지만 오늘도 선선하겠습니다. 이번 비, 강풍을 동반하면서 오늘까지도 바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포항과 경주에서는 강풍주의보가 계속되고 있고요. 동해남부 먼바다에서는 풍랑경보가, 동해남부 앞바다에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도 강하고요.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여기에 너울성 파도도 밀려올 수 있으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특보는 밤 시간대 대부분 해제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비가 오다가 아침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영덕과 경주 9도, 포항 10도, 낮 최고 기온은 울진 14도, 영덕과 경주 16도, 포항 15도에 머물겠습니다. 울릉도 독도에서 내리는 비도 아침 시간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아침 울릉도는 9도, 독도 11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모두 12도를 보이겠습니다. 해상에서도 비가 오다가 오후 시간대는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하지만 동해남부 해상에서는 오후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전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물결은 동해남부 전해상에서 2에서 6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철강 경기에 이어 포항 지역 주택 경기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올 들어 대부분의 아파트가 미분양되고 아파트 가격도 주춤하거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최고 106대 1, 평균 34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인 GS건설의 차이. 그러나 실제 계약으로는 이어지지 않아 미분양 물량이 100가구가 넘습니다. 프리미엄도 거의 사라지고 분양가 이하 물량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도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분양한 우방센터럴의 분양률은 60%선, 이달 분양한 신문덕 화로도 무더기로 미분양됐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 지역의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3월 말 현재 1000여 가구로 지난해 말 650여 가구보다 증가했습니다. 공급 과잉과 인구 정책, 그리고 대출 규제 계획 등으로 앞으로도 미분양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공급 물량이 많았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그 외에 이제 주택 상승률 자체가 작년부터 꺾이기 시작한 데다가 최근 구조조정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좀 분위기상으로 좀 가게들이 구입 수요를 좀 늦추는. 가파르게 오르던 아파트 가격도 주춤하거나 하락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거래도 뜸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굉장히 활발했었는데 한 10월 달 정도에는 한 3억 3천 정도 하던 아파트가 지금은 한 3억 정도 해도 거래가 거의 없거든요. 굉장히 지금 저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상황도 불투명합니다. 올 들어 포항시가 승인했거나 사업 승인 검토 중인 아파트만 현재 9개 단지에 5천여 가구. 지난해 10,000여 가구가 분양된 것과 비할 바는 아니지만 지난 2012년과 13년, 14년 전체 물량보다 훨씬 많습니다. 특히 오는 2018년 입주 물량은 8천여 가구로 평년의 4배나 돼 아파트 거래와 가격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항시가 주택 재개발 사업 추진 시 일정 가구 이상을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기존 8.5% 이상에서 5%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포항시 장성동과 용흥동, 학잠동 재개발 사업이 다소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17%에서 15%로 낮추면서 지방도 12% 이하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3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추적해온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정부의 공식 조사를 통해 피해 등급을 받은 대구 경북 피해자는 모두 33명이며 이 가운데 7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가습기 살균제 구입에 따른 잠재적 피해자 규모는 대구는 35만 명, 경북은 15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이 어제 경주 본사 개청식을 갖고 본격적인 한수원 시대를 알렸습니다. 3년 내 협력기업 100개 유치 등 경주 발전을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한수원 경주시대가 드디어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습니다. 새롭고 깨끗한 에너지를 경주에서 경주와 함께 만들겠다는 각오에서 뉴앤클리어 에너지 실크로드라는 기념 슬로건도 발표했습니다. 조석 한수원 사장은 경주와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며 3년 내 협력기업 100개 유치 등 경주 종합발전계획안을 내놨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 회사가 경주시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이를 경주 시민께서 체감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원전 현장 인력 양성원을 만들고 지역 주민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재경 장학관, 한수원 여자 축구단 등을 중장기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경주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제적 규모의 원자력 행사를 경주 하이코에서 개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주시는 실질적인 경주 발전을 위해 한수원이 든든한 동반자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말 이게 꼭 이행이 되어서 우리 경주가 한수원하고 동반 성장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상북도도 한수원 경주시대에 발맞춰 경북 동해안을 원자력 클러스터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심으로 새로운 클러스터로 벨트로 돼서 거기서 산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시설도 들어오고 또 학교도 그렇고 또 R&D 기관. 한수원 본사 이전은 지난 2005년 방패장 경주 유치를 계기로 추진됐고 이후 입지 선정을 두고 여러 차례 논란을 빚다가 10여 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많은 논란 끝에 경주에 자리 잡게 된 한수원이 앞으로 지역 상생과 협력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한수원이 본사 개청식을 갖고 경주시대를 공식 시작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세수 증가와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의 직간접적인 효과가 예상됩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는 2005년 중저준위 방패장을 수용하는 대가로 한수원을 유치했고 올해 초 본사가 완공되며 한수원 경주시대의 막이 올랐습니다. 한수원 본사가 경주로 오면서 직원과 가족 등 2천여 명이 경주로 이주해왔습니다.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수원 이전이 지역 경기 활성화에 새로운 계기가 되길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기업 경제에 이바지하는 그런 직접적인 지원책이라든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활동, 이런 참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한수원 본사 이전으로 매년 수백억 대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지방세로 180억 원의 세금을 걷어 열악한 지방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세수 정도도 있을 수 있고 또 기업 지원을 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특히 한수원은 경주시와 일자리 10% 늘리기 협약을 체결해 고용 창출에 힘쓰기로 약속했고 100개의 연관 기업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상생발전협의회를 발족시키고 1,000억 원의 경주시 동반성장기금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지역협력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주시와 한수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역 상생발전 모델을 정립하고 경주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포항의 포스코, 울산의 현대중공업과 같이 한수원이 이제 경주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이 신청한 포항 김포 노선 재취항을 어제자로 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운항 중단 22개월 만인 다음 달 3일부터 하루 오전과 오후 각각 1회씩 운항하게 됩니다. 운임은 주중 6만 5천 원, 주말 7만 5천 원으로 KTX 포항 서울 운임보다 비싸지만 주차료는 무료입니다.
포항공항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활주로 재포장 공사로 항공기 운항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지난해 국내 주요 철강사 중 현대제철의 고용이 가장 많이 늘었고 포스코는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CEO 스코어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지난해 말 기준 11,263명으로 지난 2014년 말에 비해 510명, 4.7% 늘었고 반면 포스코는 832명이 줄어든 17,04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6월 현대 하이스코 합병으로 직원이 늘었고 포스코는 정년 퇴직자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른바 살인 진드기에 물린 환자가 얼마 전 제주에서 발생했는데 풀숲에서 야외 활동을 할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진드기 크기가 1cm도 안 되지만 치사율이 30%에 달한다고 하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간 낭패 볼 수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울진에 사는 80대 할머니가 참진드기에 물려 나타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증상을 호소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열이 높고 혈소판 수가 상당히 감소해 한때 위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보건당국의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지만 진드기가 활동하는 시기를 맞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찌질가무시처럼 진드기가 사람을 물어 바이러스를 옮기는 감염병인데 찌질가무시보다 증세가 심하고 치사율도 30% 정도로 높습니다. 경북에서는 작년 9명이 확진을 받아 이 가운데 3명이 사망했고 전국적으로는 79명이 이 병에 걸려 21명이 숨졌습니다.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일단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긴 팔, 긴 소매를 입으시고 야외 활동 돌아와서는 일단 옷을 털고 그리고 반드시 샤워하시고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참진드기가 전체의 0.5% 미만에 불과해 진드기에 물렸다고 해서 병에 걸리는 건 아니고 한 해 발병 환자가 100명 미만으로 적지만 우리나라에서 3년 전부터 나타난 새로운 감염병인데다 치료약도 없기 때문에 참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상책입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한우 가격이 고공행진을 계속하면서 수입 쇠고기로 수요가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이달 1등급 한우 지육의 킬로그램당 평균 도매 가격은 19,248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 올랐습니다. 한우값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올 3월까지 쇠고기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2% 증가했고 한 대형마트의 수입 쇠고기 매출은 15% 증가했지만 한우는 4.7% 줄었습니다. 구제역이 사실상 종료됐지만 재발을 막기 위해 축산농장에 대한 일제 소독이 실시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7일까지 2주간을 축산농장 일제 소독 기간으로 정하고 지자체와 농협 등과 함께 특별 소독을 하고 도축장과 사료공장을 중점 소독하기로 했습니다. 올 들어 충남과 전북을 중심으로 발생한 구제역으로 가축 17만 2천여 마리가 살처분됐고 이동 제한 조치가 해제되면서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올 6월 입지 발표를 앞두고 있는 영남권 신공항이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부산 정치권의 대응을 직접 주문하는가 하면 신공항 발표 연기론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6월 말까지 원칙대로 결론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교신 기자입니다. 영남권 신공항 가덕도 유치를 위한 부산 지역의 공세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새누리당 부산 지역 당선인들은 부산시당 산하에 가덕 신공항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서병수 부산시장도 이 자리에서 가덕도 유치를 위해 부산 정치권이 공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부산 지역 더민주당 당선인들은 한술 더 떠 부산시장은 국토교통부의 신공항 입지 선정 용역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한 영남권 5개 시도지사 간 합의를 타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병수 부산시장은 탈락 지역을 달랠 정부의 정무적 판단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6월 발표 연기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프랑스 용역기관인 ADPI가 현재 세부적 평가 기준을 마련 중이고 일정 추진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정치권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든 간에
우리는 당초의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는 입장을. 그러면 정상대로 6월달 발표하신 건가요? 예, 그렇죠. ADCI 끝나고 나면. 다음 달 중간 보고회를 열 예정인 국토교통부는 평가 기준이 정해지면 배점 작업은 빠르게 이루어진다면서 예정된 6월 24일까지 용역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쪽이 심하다고 해서 안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여튼 ADCI가 최적의 위치를 선정하는 걸로 이제 돼 있으니까. 국토부는 일체 유치 활동을 금지한 시도지사 합의사항 위반 여부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부산 지역의 과열 양상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6월 전후로 예정된 새누리당 전당대회 개최 전까지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 김관용 경북지사가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새누리당 총선 당선자 워크숍에서 총선 참패 후 혼란에 빠진 당을 수습할 비대위원장으로 외부 인사를 영입하자는 의견이 많았고 전날 4선 이상 중진 의원 모임에서도 외부 인사 영입 방안에 대부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보로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와 김형우 전 국회의장, 한화갑 한반도 평화재단 총재와 함께 친박 비박계 의원들과 친분이 많은 김관용 경북지사도 꼽히고 있습니다. 포항 지역 수출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세계 경기 회복 시 수출 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출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등 체계적인 전략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현재 중국에 치중된 소재나 중간재 수출에서 탈피해 기술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선진 경제권으로 직접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물량 중심보다는 수출 제품의 부가가치 비율을 높이고 티타늄 단지 등 제조업의 생태계 조성과 함께 연구개발과 판매 등 서비스화와 연계한 융복합의 기반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독도 명예주민이 경상북도 우수제품 브랜드인 실라리안을 구입할 경우 10%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경상북도와 울릉군, 실라리아 협의회 등은 업무 협약을 하고 독도 명예주민증 소지자가 실라리안 대구 본점을 방문해 제품을 구입하면 전 품목에 대해 10%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독도 명예주민증을 발급받은 주민은 22,700여 명이고 실라리안 상표를 사용하는 품목은 잡화와 식품 등 5개 업종에 650개입니다. 전통의 축구 명가 포항이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이며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예선 탈락에 이어 리그에서도 10위까지 추락하자 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 홈페이지 토론장에는 포항에 필요한 것은 초보 감독이 아니라 경험 있는 노련한 감독이라며 최진철 감독 교체를 요구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고 한 포항 팬은 성난 팬심을 보여주기 위해 오는 30일 제주전은 무관중 경기를 치르자는 글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최 감독의 책임도 있지만 김승대, 고무열 등 주요 선수를 다 팔아먹은 구단에 더 큰 문제가 있다며 포항의 안일한 구단 운영을 질책하는 팬들의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4월 봄 날씨 유난히 변덕스럽습니다. 비를 뿌렸던 먹구름은 점차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5mm 미만의 비가 더 내리다가 아침 시간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아침 경북 동해안은 8도에서 10도, 한낮에는 14도에서 16도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오르겠지만 오늘도 선선하겠습니다. 이번 비, 강풍을 동반하면서 오늘까지도 바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포항과 경주에서는 강풍주의보가 계속되고 있고요. 동해남부 먼바다에서는 풍랑경보가, 동해남부 앞바다에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도 강하고요.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여기에 너울성 파도도 밀려올 수 있으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특보는 밤 시간대 대부분 해제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비가 오다가 아침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영덕과 경주 9도, 포항 10도, 낮 최고 기온은 울진 14도, 영덕과 경주 16도, 포항 15도에 머물겠습니다. 울릉도 독도에서 내리는 비도 아침 시간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아침 울릉도는 9도, 독도 11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모두 12도를 보이겠습니다. 해상에서도 비가 오다가 오후 시간대는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하지만 동해남부 해상에서는 오후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전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물결은 동해남부 전해상에서 2에서 6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